네, 2025 스마트 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 첫째 날 오전 키노트 트랙의 두 번째 주제 발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의 배미 팀장님과 함께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지속 가능성 등대 공장과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의 배미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지속가능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혜미라고 합니다. 지속가능성 분야 또는 기후변화 분야에서 한 14년 컨설팅을 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슈나이더 일렉트릭으로 이제 와서 본격적으로 자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 가능성에 14년 정도를 네. 해오셨다고요? 네. 그러면은,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크게 뭐 이슈가 되지 않는 시기였네요. 그렇죠. 14년 전이면. 그렇죠. 예, 성견지명이 있으셔서. 네. 네. 그러시군요. 그때는 전망이 있을까 싶었는데. 네. 지금 이제 앞으로 네. 지속 가능성을 빼놓고는 이제 얘기가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이 등대 공장과의 연관성을 얼핏 보면은 뭐 크게 연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네. 하지만 어쨌든 등대 공장 하면은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이제 떠오를 만큼 이제 가장 많은 공장들이 이제 등대 공장에 선정이 됐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지속 가능성과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 관리 이제 그리고 스마트 제조 이제 이쪽 분야와의 관계가 이제 뭐가 있을까라고 많은 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지속 가능성의 핵심은 이제 측정을 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스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성을 통해서 증진하고 탄소 중립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데이터 관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 지속 가능성 등대 공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운영, 그다음에 그를 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을 통한 고객 만족 증진이라든가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원 효율성 증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관리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공장들이 지금 7개의 공장이 등대 공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주제 발표를 통해서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으신지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특히 에너지 관리,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관리라는 개념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데이터 관리를 이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고, 소프트웨어를 많이 도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이것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공장들이 아직도 꽤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성과 탄소 중립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거든요. 요 큰 큰 방향 안에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첫 번째로 구축하시는 거를 먼저 권고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의 배혜미 팀장님이 준비한 주제 발표를 듣고 나서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청하시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른쪽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전문가분들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래 이제 철강 회사였거든요. 근데 철강 회사로부터 이제 전기 시장이 이제 그때 한참 이제 부상하기 시작하니까 전기 섹터가 부상하기 시작하니까 저희가 전기 회사로 이제 탈바꿈을 했고 전기를 하다 보니까 전기를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 그다음에 에너지 관리 솔루션까지 저희가 사업 확장을 해서 현재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 쪽으로 점점 이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15만 명 이상의 이제 직원 수를 전 세계에 이제 가지고 있고요. 유럽과 아시아, 이제 북미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그 시장을 많이 확보를 하고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5년도에 처음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을 했고요. 24년도에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상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기업 1위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한두 번은 아니고요. 저희 회사가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지속가능성으로 조금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지속가능 기업 1위라는 이 타이틀을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이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선 탄소 중립의 문제, 탄소 중립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려면 기후변화를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 거 이제 다들 느끼고 계실 텐데요. 올해 폭염 일수가, 열대야 일수가 거의 기록적이었습니다. 작년이었죠. 기록적이었는데, 실제로 여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300년 동안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연계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이제 최근 10년, 20년 동안의 분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가 이 분석 결과입니다. 이 온도가,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오르고 있는 이유가 뭐냐를 분석을 해봤더니, 일반적인 자연 현상에서는 이 파란색 그래프로 아마 보여질 만한 이런 온도 상승 그래프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갈색 그래프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갭이 인간이 만들어낸 온도의 변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옛날에는 이게 자연적으로 온도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기후변화는 사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과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99%에 해당하는, 99.9%에 해당하는 과학자들이 지금 현재의 온도 상승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다. 99% 이상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상승을 내버려 둘 수 있을 것인가? 어디 지점까지 가야 우리가 너무 이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전 세계 당사국들이 모여서 한 회의가 파리협정이죠. 우리가 파리협정에서 2015년에 있었는데, 이제 파리협정에서 당사국들이 모여서 지구온도 상승을 어디까지를 목표로 해서 억제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2도까지는 반드시 막자. 그러나 1.5도까지 억제하도록 노력하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렇게 두 가지의 목표를 이제 세팅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과학적 기반이 이제 증거가 충분하지가 않아서 2도가 정말 위험한지 1.5도가 위험한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2도는 굉장히 위험할 것 같으니 2도는 반드시 막고 1.5도로 가급적이면 이제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한다라고 우리가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2018년에 발표된 IPCC 보고서죠. IPCC 보고서는 지구 온도 1.5도 상승도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후변화 규제가 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이게 지금 23년도에 발표된, 이게 데이터가 좀 됐네요. 23년도에 발표된 IPCC 보고서입니다. AR 레포트인데, 신세티스 레포트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요 모델링을 보면, 앞으로 10년 내에 지구 상승 온도 목표인 1.5도. 그러니까 파리협정에서 우리가 금세기 말까지 1.5도로 유지한다, 억제하고 유지한다 라고 했는데, 앞으로 10년 내에 금세기 말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050년까지 1.5도로 낮추고,
금세기 말까지 이걸 유지한다라고 우리가 파리협정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2050년까지 갈 것도 없이 앞으로 10년 내에 이제 1.5도에 도달할 가능성이 50%라고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저 파란색 맨 아래에 있는 저 그 하늘색 저 그래프가 우리가 합의했던 파리협정 저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아래쪽 그 파란색 그래프를 우리가 합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타고 있는 경로는 저기 위에 있는 탑3 빨간색 그래프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속도는 지금 현재 속도로 간다면 금세기 말까지 3도에서 5도 사이를 찍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기후변화 이제 상태는 사실은 위기라고 할 수 있을 만하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을 해라라는 이제 압력이 높아지고 있죠.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는 그 배출 포인트를 막는 겁니다. 배출 포인트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는 발전사들, 그러니까 발전을 하면서 거기에서 온실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차량에서도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그 공장을 운영하면서 온실가스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배출 포인트를 막는 건데,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탄소 중립을 해라라고 압력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기후변화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탄소 중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첫 번째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탄소 중립, 온실가스 배출은 주로 화석 연료를 떼는 데서 주로 온실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화석 연료를 얼마나 쓰고 있느냐, 데이터 측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것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스텝입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느냐, 데이터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배출량을 산정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 이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제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많이 시장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관련한 이런 광고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탄소 중립과 기후 변화의 문제, 이런 것들에 연계돼서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되고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등대 공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증진을 하고 그 다음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사례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등대 공장은 세계 경제 포럼이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이 선정하는 등대 공장의 그 정의는 생산 사업장과 가치사슬, 그 다음에 사업 모델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적용해서 재무적 성과, 그 다음에 운영 효율성,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모범적으로 구현하는 제조 사업장을 등대 공장이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 경제 포럼이 지정하고 있는 등대 공장이 특히 지속 가능성 등대 공장은 전 세계에 17개, 현재는 17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숫자가 더 늘어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뭐 25년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24년도까지는 17개 지속 가능성 등대 공장이 요거였는데, 요 17개 중에서 4개가 슈나이더의 지속 가능성 등대 공장입니다. 저희가 등대 공장이 총 7개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랑 미국, 프랑스, 멕시코 해서 인도네시아까지 해서 이제 총 7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속 가능성 등대 공장이 4개고요. 프랑스와 미국, 그 다음에 인도, 중국에 이렇게 4개의 지속 가능성 등대 공장이 있습니다. 이 등대 공장의 그 지속 가능성 성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 그 다양한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원 효율화, 그 다음에 폐기물이라든가 오염 배출량 절감, 그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량 저감 등의 이제 다양한 성과를, 지속 가능성 성과를 저희가 만들어 오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렉싱턴,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에 저희가 도입하고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솔루션을 적용했느냐 라고 보시면 렉싱턴 이 사업장에 크게 5가지 솔루션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플래닝, 그러니까 수요 플래닝, 그러니까 인벤토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료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협력사 관리 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디지털 데이터 관리. 결국은 에너지와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이제 그리고 자원, 수자원이라든가 그런 이제 자원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IoT 데이터 공유와 분석.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엔지니어들이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의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받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좀 보면 이 첫 번째 도입하고 있는 게 수요 관리 그리고 운영 계획 그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협력사 포털을 통해서 이제 운송이라든가 생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해서 그 자원과 운송의 효율성을 증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스트럭처 파워 앤 빌딩, 이제 요거를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에너지와 자원 사용량, 그 다음에 폐기물 발생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핵심 이제 솔루션입니다. 요거를 도입하고 있고, 요거를 통해서 저희가 에너지 사용량을 26% 절감하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량 78% 저감하고, 물 사용량 20% 절감. 요 성과를 주로 에코스트럭처 파워와 빌딩 요걸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엔지니어들과 기술자들이 쓸 수 있는 그 기술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어떠한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게 이제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고객사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플래닝부터 고객사 피드백까지 이제 가능한 한 많은 부분에서 운영 효율성을 올리고, 그 다음에 고객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공장 안에서 자원의 사용과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량을 최적화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조달한다든가, 이제, 탄소 중립 목표를 세워서 이제 재생에너지 조달을 하고, 이제 이런 노력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이 바로 지속가능 이제 관련된 전략들이죠. 그리고 탄소 중립 전략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가능 사업부를 론칭을 하고, 이제,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우리가 해왔던 이제 탄소 중립의 전략과, 그리고 우리가 수립한 탄소 중립의 전략과 노하우를 중심으로 이제 컨설팅, 자문 서비스와 자문 서비스로 결합을 함으로써 저희가 다른 기업들도 동일하게 이제 유사하게 탄소 중립의 그 경로를 같이 걸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속가능 사업 이제 자문은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다음에 탈탄소화 전략을 짤 수 있는, 로드맵을 짤 수 있는 그런 전략 컨설팅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전략을 짜셔야 돼요. 지금 현재 배출량이 얼만데, 에너지 사용량이 얼만데, 10년 뒤에는 얼마만큼 줄이고, 20년 뒤에는 얼마만큼 줄이고, 요거는 소프트웨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자문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사를 도와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로드맵을 짜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에너지 효율화라든가,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화라든가 최적화,
또는 이제 재생에너지 조달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조달을 통해서 이제 실제적인 탈탄소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사업장에만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이제 도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제 전사 차원의 탈탄소화를 하시려면 전사 차원의 디지털 솔루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데이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취합해서 전사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감축을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죠. 그게 바로 리소스 어드바이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문 서비스,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전사 디지털 솔루션 등을 통합해서 결국은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 지속 가능성 자문 서비스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하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입니다. 물론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하셔서 이제 온실가스를 산정을 하시면, 에너지 사용량 관리를 하시면 어느 정도는 자동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 편이 사실은 굉장히 정확하기도 하고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툴이 아직 이제 프로그램이 아직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손으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원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제품 탄소 발자국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공장에다 넣게 되시면 계측기를 이제 어떻게 달지 모르셔서 그냥 대충 다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관리해야 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제 고민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에너지 다소비, 설비를 중심으로 이제 계측기를 다셔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수출하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션 플로우를 따라서 이제 그 계측기를 디자인하고 데이터를 모니터링을 해야 이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품 탄소 발자국도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전략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감축해야 되는지 그 로드맵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탄소 중립 전략까지 하시면 조금 유럽으로 이제 진출하고 계시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시를 하셔야 돼요. 지금 배출량 얼마고, 그 다음에 뭐 에너지 사용량 얼마고, 그런 거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리소스 어드바이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업장 단위의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전사적으로 그럼 내가, 얼마만큼 줄이고 있는지, 얼마만큼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이 트래킹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전사 솔루션인데, 리소스 어드바이저는 이제 그 사업장별, 에너지 데이터, 그 다음에 그 외에도 ESG 데이터, 뭐 물 사용량이라든가 그런 데이터를 한꺼번에 취합해서 하나의 포인트로 취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서버 기반의 서비스고요.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그 부담감이 좀 있으셔서 이제 많이 그러니까 좋아하진 않으시는데, 데이터량,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량이 많을수록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는 앞으로 점점 더 필요하게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결국은 탈탄소 전환 솔루션인데요. 에너지 효율 향상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에너지 진단 지속적으로 하셔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시면 그 데이터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내셔서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하시고 분석하셔서 어디에서 에너지가 많이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절감 포인트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도와드릴 수 있는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그램, 이것도 자문 서비스인데 이것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래도 이제 남는 부분, 줄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요 재생에너지까지 조달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전략,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조달, 에너지 효율화의 노력,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통합해서 탈탄소화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아직 비기닝 요 차원에 지금 머물러 계세요.
감축 규제 대응하느라 바쁘시고, 그냥 규제 대응에 지금 많이 바쁘신 상황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감축을 하려는 전사 차원의 노력은 많이 없습니다. 많이 부족하고요. 근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 전략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조달과 에너지 효율화를 하고자 하는 엔지니어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이제 요 어드밴스드 레벨까지는 우리 기업이 올라가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가신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리딩하는 요 차원까지. 그래서 나의 사업장만 탈탄소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그 공급망까지 탈탄소화를 할 수 있는 요런 레벨까지 저희가 요런 레벨까지 가십사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요 여정에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같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라든가 필요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의 배혜미 팀장님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이제 2023년도에 이제 지속 가능 사업부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 탈탄소와 관련된 전략 컨설팅부터 솔루션 도입까지, 전체적인 부분들, 자문부터 해서, 그런 사업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지속 가능 사업부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니즈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생긴 지가 아직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아직은 좀 덜 바쁜데 더 바빠져야 됩니다. 네. 많이 안 알려졌나요? 네, 아직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아까도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제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규제 대응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시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유럽발의 규제 대응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 니즈들은 충분히 이제 앞으로 많아질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리딩 기업을 통해서 그런 여정들을 다시 한번 자기 이제 그 수출 기업들도 이제 밟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앞으로 많이 생겨날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바빠지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그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갔던 여정을 가지고 또 지속 가능 사업부에서 자문하고 컨설팅하고 거기에 걸맞는 이제 솔루션까지 이제 제안을 하는 그런 이제 앞으로의 사업적인 모델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비기닝 단계이기 때문에 비기닝 단계지만 앞으로 이제 그 어드밴스드나 앞으로 이제 리딩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준비를 이제 가장 먼저 뭘 준비를 해야 되냐? 우리는 내일 모레 이제 지금 어떤 탄소 중립 관련된 서류를 내라고 하고 이게 닥치고 있는데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좀 자문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실제 그런 압박이 고객사 해외 바이어로부터 이제 고객 압박이 오고 있으니까 그때 대응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요구가 오면 대충 해서 대응하고 저거 요구하면 이제 대충 해서 대응하시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이 큰 그림을 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요구들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동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떠한 이슈들을 우리가 딜링해야 되느냐를 리스트업을 좀 해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경영진의 그 인식이, 조금 제고가 돼야 됩니다. 아직도 많은 경영진 분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피부를 느끼고 계시지 못하시고, 그리고 에너지 관리 솔루션도 물론 이제 가격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수익을 뽑을 수 없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기후변화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그 영향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선도적으로 대응해서 이거를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데이터 관리예요. 측정할 수 있는 것만이 관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항상 하잖아요. 예,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차근차근 이제 우선순위를 잡아서 하나하나 해나가시를 권고를 드립니다.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소화하기에는 버겁다. 그러면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지속가능 사업부에 노크를 하면 되지 않나요? 네, 많이 넣고 해주십시오. 네, 그렇죠.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분들이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전반적인 규제 상황이라든가 지금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는 분이 그런 것들을 컨설팅하는 거랑 네. 자체적으로 준비하기엔 또 한계가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식 제고가 가장 첫 번째로 사실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실 기업 대상으로 이제 세미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무자분들이 이 문제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경영진까지 우리가 다 같이 어느 정도의 좀 공유된 이런, 그 기반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는 감축 노력과 온실가스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규제 대응이라든가 기후 변화 이게 이제 오늘 내일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지금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바로 지금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부터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배혜미 팀장님과의 주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